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남파고다 토익을 강의하고 있는 바비김 강사입니다. 오늘은 5월 31일, 6월 7일 정기 토익을 대비해서 제가 또 적중 특강을 준비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요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가지고 다들 위축돼 있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또 건강 관리는 잘 하셔가지고 요 날짜에 시험 보러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공부를 준비했으니까 또 저와 함께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보시면은 전형적인 이제 동사 형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show라는 동사 자체가 기본적으로 3형식 동사도 되고 4형식 동사도 되긴 하는데요. 누구에게 확신을 시키다, 뭐 확실하게 하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일단 빈칸 자리를 보시면요. 빈칸 앞에 비동사가 나오면서 여기 please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게 명령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명령문에서 비동사가 나오면 형용사가 나와서 예컨대 be quiet 이렇게 뭐 하세요 이렇게 되긴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동사 형태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헷갈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비동사가 나오면요. 동사는 기본적으로 ing나 pp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assure이라고 하는 동사 원형 형태나 일반적으로 투부정사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be assuring 내지는 be assured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으로 따지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이 4형식 동사가 가능한 4형식으로 쓰일 수 있는 요 동사들의 수동태가 되면서 명령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하라가 아니라 직역을 하면 뭐뭐 되어지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요. 물론 한국말로 하면 좀 어색함이 있죠. 자, 여기 보시면요. notify, 알리다라는 뜻이죠. inform, 마찬가지고요. advise도 뭐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assure, 여기 아까 나와 있는 assure이 나와 있는데 이런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비동사 붙여서 PP 형태로 명령문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요. 숙지하세요, 뭐 안심하세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는 보통 뒤에 이렇게 대절까지 잘 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대시 나오면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that 이하라는 사실을 숙지하세요, 안심하세요.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거든요. 이제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는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assured라는 표현에서 앞에 비동사를 쓰기도 하는데요. 관용 표현상 rest assured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요, 여러분이 그냥 알고 계시면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적에 그냥 바로 이렇게 정답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중요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을 안심하세요. 뭐뭐라는 사실에 안심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1번의 정답은 D번 assured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worse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worse는요. 물론 bad라고 하는 형용사의 비교급, 더 안 좋은, 더 나쁜 이런 형용사도 되지만 동사일 때는 일형식 동사, 악화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뒤에 목적어는 잘 안 씁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 동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worsening도 있고 뭐 worsened도 있고 to worsen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worsen.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냐 아니냐를 봐야 하는데요. 지금 앞에 보시면은 expect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빈칸 자리가 동사 자리일 리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A, have worsened는 정답이 안 되고 역시나 형용사 worse, be 요거는 형태상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투부정사나 worsening이라고 해서 여기가 동명사일 리는 없거든요.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요. 아니면 뭐 현재 분사라고 이제 이해는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 이 expect 때문에 정답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자, expect 뒤에요. 목적어를 쓰고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이 목적어가 뭐뭐 할 것으로 예상되다.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투부정사 여기다 넣게 되면
국제적인 판매가 악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상됩니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패턴에 의해서 정답이 C번에 to worsen 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자주 쓰는 잘 쓸 수 있는 이 패턴의 동사가 expect, require, advise, ask, allow 이런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요. 또 이런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수동태 형태도 잘 됩니다. 이제 하나 적어드리면 수동태가 됐을 적에 be 요 동사들의 PP 형태에서 투부정사가 바로 나오는 여기서 be, pp, to do 이렇게 빠지는 이런 형태로도 잘 되니까 숙지를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더 헷갈릴 수가 있고요. 이런 패턴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C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large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larger, 비교급이죠. large, 형용사인데요. 형용사가 비교급이 돼도 형용사니까 지금까지는 형용사 두 개가 나온 거고요. largely라고 하면 부사가 되는데 뭐 뜻으로는 여러분들이 크게 이렇게 하겠지만 정확하게 나타내자면 주로 대개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연히 큰 건데 비중상 큼을 말하는 거예요. 크기 자체에 크다는 느낌보다는요. 그 다음에 largest라고 해서 최상급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형용사 최상급이 돼도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3개랑 부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구조가 됐습니다. 자, 일단 빈칸 앞을 보면요. consist라고 하는 구성되다 라는 동사 나왔는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형식 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쓰진 않습니다. 일형식 동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전치사랑 같이 쓰잖아요. 이렇게 전치사를 같이 쓰는데 근데 지금은 전치사를 잡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빈칸 뒤를 보니까 아, 여기 있었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형식 동사랑 전치사 사이에 블랭크가 나와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요거는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일형식 동사와 전치사 사이에 부사를 넣는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이 부사는 이제 수식어니까 사실은 뭐 안 쓴다고 해서 뭐 큰 무리가 있는 건 아니죠. 의미상 풍성해지는 이제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쓰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정답은 largely라고 하는 C번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respond라든지 reply라든지 consist라든지 이렇게 일형식 동사 뭐 일형식 동사 많은데 토익 시험에서 또 묻는 게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런 동사 정도는 알아놓으셔야 되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collaborate 요 정도 협력하다 with 요 사이에 또 뭔가 부사를 집어넣을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듭니다. 자, 이런 정도는 외워두시고요. 또 별개로 일형식 동사들 관심 있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C번이었고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 보시면 같은 단어가 여러 개 나오고 있어요. consider 이라는 동사에서 ring이 됐고 consideration 고려라는 표현이죠. considerable 이라고 하면은 상당한 이란 뜻을 가지는 형용사고요. considerably라고 해서 당연히 여기서 부사가 된 거니까 상당히 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리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빈칸 앞을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behind라고 해서 뒤에 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문제는 명사를 넣으면 되겠네. 왜요? 전치사 뒤에는 명사라고 잘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고 이제 하면은 틀리게 되는 이런 문제예요. 함정을 넣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선생님 명사가 아니라 동명사가 오면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명사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요. 일단 제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자, 일단 fall behind라고 여기 앞에 보시면 fallen behind 물론 여기 앞에 have가 있죠. has fallen behind. fall behind가 하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기적으로 스케줄상으로 뒤처져 나가는 뒤처지다라는 뜻을 가지는 이게 하나의 단어라는 거예요. 결론만 말하면 요게 한 단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끊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그걸 알려면 이 표현 자체를
이해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드리면 물론 몰랐다고 해도 맞출 수는 있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면 behind가 아무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뒤에라는 뜻을 가지는 전치사라면 뒤, 앞 이런 것들은 장소잖아요. 그러면 빈칸 behind 뒤에 뭔가 명사를 잡을 거면 장소가 나와야죠. 간단하게 말하면 빌딩 이런 거 좋죠. 뭐 카페 이런 것도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갑자기 명사 넣으면 consideration이라고 해서 고려 이런 뜻인데 고려는 우리가 뭐 생각을 깊이 한다는 뜻인데 뭐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물질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해 라는 느낌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아마도 맞출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맞은 분들은 그렇게 맞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behind가 뒤에란 뜻도 있는데요. 또 관용적으로 시험에 나왔던 표현은 behind schedule이라고 해서 뭔가 일정보다 뒤처지고 있어 이런 말. The project is behind schedule이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가 지금 일정보다 밀리고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면 우리가 정답으로 또 명사를 넣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behind consideration 이라는 표현은 뭔가 표현 자체가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해 함정인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건 요걸 알고 끝났구나 뭔가 뒤처졌다. 어떻게 뒤처졌다? 상당히 뒤처졌다. 이렇게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D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생각하는 방식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표현도 당연히 이제부터는 알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좋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형태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치라고 하면 보통 형용사로 그러한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이치도 대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는데 일단은 가산 단수랑 친하다 자체를 이해해야 되겠죠. more 같은 경우도 형용사도 되고 대명사도 되겠지만 many의 비교급 내지는 much의 비교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once라는 놈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좀 쓰임이 많아요. 되게 once 뭐예요? 라고 여쭤보면 한 번?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제가 현장 강의 보니까 많더라고요. 일단 once가 나온 김에 once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미리 먼저 해봅시다. 자, 일단 once는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를 붙이는데요. 일단 뭐뭐 하고 나면 이라는 약간 if의 친구예요. if. 뭐 하고 나면 일단 숙제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사 once는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 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once a week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의 표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nce가 한때라는 뜻이 있어요. 옛날을 말하는 거죠. 과거를 한때라는 뜻이에요. 자, 이럴 때는 당연히 과거 시제를 써야 됩니다. 과거 시제를.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응용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 once 뒤에 바로 명사를 때려버리면 한때 이 명사였던 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예를 들어 once a factory, the museum 한때 공장이었던 그 박물관은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아니 쌤 팩토리를 once가 꾸미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하나의 표현으로 역시나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 보시면 앞에 일단 과거 시제가 딱 들어오면서 뒤에 the home이라는 표현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집이었다. 앞에 mention이니까 뭐뭐의 집이었던 mention. 고급 주택 같은 걸 mention이라 하죠. 그래서 그 mention이라는 표현이 되는데 그럼 여기서 such 같은 형용사나 each, more 들어가기에는 문법적으로 일단은 적절하진 않고요. once를 여기 넣어주면 아까 여기도 적었지만 once the home이라고 하면은 일단 과거 시제인 것도 굉장히 좋고 once 뒤에 이렇게 명사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유명한 작가의 한때 유명한 작가의 집이었던 맨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문법적으로 이게 명사 자리야, 형용사 자리야, 부사 자리야 이렇게 접근하면 오히려 더 틀릴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요 기본적 once에 대해서 이해하신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가르쳐 드렸죠 오늘? 이 3번의 응용 부분 여기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 중요하거든요. 다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이런 응용도 상당히 잘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답은요. once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부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currently가 나와 있는데요. currently는 now, 지금이란 뜻이죠. 그래서 보통은 현재 시제와 어울립니다. 그 다음에 habitually라고 하면은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이고요. immediately 하면은 즉시, 즉각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centrally 하면은 중심부에, 중심 뭐 그런 뜻이겠죠. 근데 보통 토익 시험에서는요. located라고 제가 이거 미리 좀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centrally located 이런 표현이 워낙에 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바로 이렇게 붙여 놓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빈칸 자리를 보니까 저는 아주 중요한 걸 지금 하나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길 바라면서 요 after이라는 단어 앞에 지금 블랭크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요. 여기선 정답이 아주 잘 되는 아이가 있는데 일단 정리부터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immediately, 그 다음에 directly, 그 다음에 soon, shortly 이런 단어들 뒤에다가 after나 before 여기 하나 더 적을까요? promptly라고 하는 자, 이런 단어들이 after나 before 같은 거 앞에 딱 들어오면 그냥 후에가 아니라 직후에 그 다음에 직전에라는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딱 보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답으로 나갈 수가 있으셔야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칸 앞을 보니까 going to effect라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다, 뭐 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돼서 결론적으로 여기서는 끊어진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immediately after 이라고 해서 뭐뭐한 바로 직후 immediately after the first payment is received 라고 해서 첫 번째 지불이 받아진 바로 직후에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정답은 C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state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물론 state는 명사로는 아시죠? 미국의 큰 어떤 주 뭐 이런 거 근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없고요. 삼형식 동사 말하다, 언급하다 아마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statement가 되면은 역시나 뭐 진술서, 뭐 성명서, 뭐 이런 말을 하는 어떤 것이 되겠죠. stated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states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일단 빈칸 자리를 보니까 앞에 as라는 단어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아까 behind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전치사 뒤에 오케이 명사 자리구나 해서 그냥 바로 이렇게 statement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틀리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 중요한 또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띄워볼게요. 일단 as 뒤에 이 pp가 오게 되면요. 과거 분사죠. 뭐뭐 되었듯이 내지는 뭐뭐 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비슷한 단어죠. as mentioned라고 하면은 언급되었듯이 내지는 언급된 것처럼 이런 식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치사 as는요. 뭐뭐로서라는 표현이에요. 자격을 나타내는 거죠. 학생으로서, 선생님으로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뭐 그렇게 나타내는 거니까 지금 의미적으로 그렇게 맞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요런 게 아니면은 as 주어 동사 요까지만 딱 쓰는 건데 얘를 보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as you know라고 해서 당신이 알고 있듯이 요런 것들은 독해하실 때 part 7이나 6 많이 보이는 표현입니다. as you 여기 may를 많이 넣었죠. as you may know 뭐 귀하가 알고 있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건데요. 파트 5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요걸 더 많이 내는 편이죠. 아무래도 블랭크 주기가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C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고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as 전치사는 자격이나 직책을 나타내는 말인데 한국말로는 로서가 되니까 아마 여기에 statement 하신 분들도 나중에 이제 해석을 해보시면 뭔가 좀 어색함이 아주 물씬 풍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 C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도요, 여러 가지 형용사로 보이는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매우라는 뜻을 가지는 부사 very가 나왔고요. 조금 더 앞을 보니까 비동사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는 뭐 비동사 쓰고 형용사 보어를 쓰는 이제 그 구조로 왔구나라고 됩니다. qualified라고 하면요, 자격을 갖춘인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한테 보통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knowledgeable이라고 하면은 박식한이란 뜻인데 역시나 보통은 사람한테 쓰게 됩니다. 이 사람 아니면 답이 안 되겠네요. pleased라고 하면은 내가 유쾌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유쾌함을 주는 게 아니죠. 예, 주는 거는 pleasant라고 있습니다. 적어드릴까요? 예, pleasant. 자, 이거는 pleased라고 해서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것도 근데 사람하고 어울리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impressive이라고 해서 인상적인, 뭐 대단한 걸 볼 때 우리가 impressive이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반대 급부에 있는 단어는 impressed예요. 그것이 이제 사람이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좋은 인상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impressed를 쓰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impressive는요, 감정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A번, B번, C번하고는 다르게 사물하고 써야지 어울리는 이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 무작정 여러분들께서 어휘가 나오면 아 내가 이제 해석해야지 여기로 올라가는 분들이 간혹 계시거든요. 막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습관도 좀 줄이셔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시간 문제 있으신 분들은요. 자, 일단 빈칸 앞을 보니까 his work background라고 해서 그의 근무 배경, 쉽게 말하면 경력 정도 되겠죠? 그럼 이 경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자체가 답이 안 되고 impressive 요게 정답이 되게 되는, 그러니까 어휘 문제라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 해석으로만 푸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qualified, knowledgeable, pleased 요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꾸미는 게 좀 익숙한 단어들이고, impressive는 인상적인이라는 뜻을 가지는 사물에 꾸미는 것이 더 적절한 단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휘가 나왔는데요. 이번엔 동사 어휘가 나왔죠. grant, 사형식 동사, 수여하다죠. 진짜 말 그대로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이런 표현이고요. arrange 하면은 뭐 우리가 외래어로 많이 하죠. arrange 하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준비시키다, 뭐 예약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 appear 하면요, 뭐뭐처럼 보인다 이런 뜻인데요. 뭔가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런 단어들은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필요하다면 appear 같은 단어는 1형식도 되고 2형식 동사도 되는데 2형식 동사라면 보어가 필요한 거죠. 목적어가 아니라 보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transfer이라고 하면요, 역시나 옮기다 내지는 뭐 회사라면 전근가다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1형식 내지는 3형식 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어는 쓸 수는 없어요. 자, 일단 그 정도만 정리를 해놓고요. 일단 빈칸 뒤를 보니까 to have been included, 쉽게 말하면 어쨌든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동사들 중에 to 부정사랑 친한 아이, 요걸 골라내면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뜻으로 간다 해서 여기부터 막 들어가면 안 되고요. 일단 to 부정사랑 어울리는 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에 fake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transfer 같은 경우에는 뒤에 to 같은 걸 붙이긴 해요. 왜냐하면 옮기다 하니까 어디로 옮기는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to 부정사가 아니에요. to하고 장소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지금 fake입니다. grant 같은 경우에는 to 부정사랑 일단 친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arrange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따 정리 또 할 텐데 바로 to 부정사 붙는 게 아니라 for 명사 쓰고 to 부정사 붙는 패턴이 그나마 쓰일 수 있습니다. 일단 좀 이따 정리할게요. 그런데 appear 같은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to 부정사랑 엄청 어울려요. 이렇게 to 부정사를 딱 2형식 동사로 쓴다고 했을 적에 붙여주면 뭐뭐 할 것처럼 보이다. 여기서는 이제 have been을 썼는데 have pp요. 이렇게 되면 뭐뭐 했던 것처럼 보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되긴 됩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상태라면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C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투부정사를 보어, 아까 제가 보어라고 말씀드렸죠? 이 형식 동사, 보어로 취하는 동사. 기본적으로 appear, seem 정도만 암기해 놓으셔도 여러분들 시험 맞추시는데 큰 무리 없습니다. 뜻은 비슷하죠? 뭐뭐 하는 것처럼, 한 것처럼 보이다.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뭐 기본적으로 prove 같은 경우도 뭐뭐라는 것으로 증명되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긴 한데요. 강조하고 싶은 건 뭐 appear하고 seem 요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arrange 같은 단어도 기본적으로 arrange for 명사 to 부정사라고 하면요. 그 명사가 뭐뭐 하도록 요 명사가 뭐뭐 하도록 준비시키다. 자, 이런 식의 표현이거든요. 이건 아주 유명한 표현이니까 여러분들 좀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 나오면 arrange 또 바로 정답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찌됐든 정답은 C번 이렇게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 명사 어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arrangement라고 해서 아까 arrange라는 동사 봤는데요. 이거 보통 뒤에 for 같은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뭐 배열, 준비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고요. interest는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흥미라는 뜻도 있고 뭐 이자 뭐 이런 뜻도 있지만, 일단 저는 오늘 뭐 흥미라는 뜻으로 일단 잡아보면 뒤에 in 이런 전치사를 잘 쓰죠. 그 다음에 코멘트라는 단어는 우리가 외래어로 너무 잘 알잖아요. 노 코멘트 하고 싶다. 불편한 질문 막 하면 나 노 코멘트 할 거야. 뭐 그때 노 코멘트의 커멘트거든요. comment. 이건데 기본적으로 커멘트는 의견이라는 뜻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뭐에 대한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on 내지는 뭐 about 이런 거 오긴 하거든요. 근데 대개는 on을 많이 씁니다. 토익 시험에서는. 그다음에 order 같은 경우에는 뭐 뜻이 많죠. 뭐 주문이란 뜻도 있고 질서라는 뜻도 있죠. 뭐 그런 식의 뜻인데 뭐 특별하게 뭐 뒤에 뭘 붙이거나 이런 거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 거 정도만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이거는 분명히 이제 빈칸 자리가 명사 자리일 거란 말이에요. 앞에 보니까 public이라는 대중의, 공공의라는 형용사 나왔고, 앞에 보니까 inviting 뭐 초대한다라는 뜻은 너무 사람한테만 쓰는 것 같으니까 뭔가 끌어들인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되겠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요 뒤에 있는 거거든요. 요 뒤에 보시면 on이라는 전치사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도 여러분들이 그래 라고 하면서 comment로 갈 수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뒤를 보니까 on its plan이라고 해서 그 계획에 대한 공공 의견을 끌어들이는 중이다. 그러니까 들어보려고 하는 중이다라는 말이겠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런 의견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comment, remark, feedback 이런 단어들이 이제 의견이란 뜻인데요. 보통은 뒤에 on을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뭐에 대한 의견이라는 표현이 되게 되고요. 자,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시험에 잘 나오진 않는데 참고로 커멘트랑 리마크는 동사도 되는데요. 이럴 때도 일형식 동사로 뒤에 전치사 on을 잘 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정답은 C번, comment 이렇게 잡으시면 되는데 제가 지금 뭐 8번, 9번, 10번의 어휘 문제를 준비하면서 제 의도는 뭔가 어휘라고 하면 아이고 빨리 해석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그게 아니라 일단 주어진 뭔가 배경에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추론할 수 있는가. 그래서 추론했다면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정답을 빠르게 맞출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문제를 준비해 봤거든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실력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펄7 같은 독해에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안 겪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제가 준비한 펄5는 여기까지였는데요. 펄6도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etter 구조에 글이 나와 있습니다. 글이 꽤 긴 편이네요. 자, 일단 1번 문제 보니까 이 파트 6에서요. 이런 어형 문제가 나오면 흔한 말로 꿀이거든요. 이걸 완전 가져가라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빈칸 자리를 보니까 앞에 동사가 나오고요. 뒤에는 opportunities라고 해서 명사 나왔습니다. 그럼 뭘까요? 그렇죠. 이걸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exclusive라고 해서
독점적인, 조금 어려운 말로는 배타적인 뭐 이런 말인데 독점적인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다른 데는 안 줘.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독점적인 기회를 제공합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하는 컨벤션이니까 뭐 회의 관련 뭐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어보니까 거의 80% 이상 파트 6 어휘는요. 해석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휘니까 주어진 뭐 배경 안에서 뭘 하냐 그런 것들보다는 전체적인 글을 이해해야 되는 가능성이 월등히 높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에도 일단 보면요. 일단 동사 어휘가 나왔고요. 앞을 보니까 to가 나오면서 ways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뭐 할 방법이에요. 여기는 alternative니까 대체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뭐 하는 대체하는 방법인데 또 뒤를 보니까 your business라고 해서 당신의 사업체를 뭐뭐 할 수 있는 대체하는 방법이라는 표현에서 말이 맞아야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는요. 컨벤션을 하는데 뭔가 당신의 사업 같은 것에 대한 기회를 준다. 그리고 뭐 부스 스페이스가 있는데 좀 남아 있다는 거죠. 몇 개가. 그치만 뭔가 당신의 사업을 뭐뭐 할 수 있는 대체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벤션에 부스를 차린다는 건 우리 업체를 이렇게 홍보하거나 광고하려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몇 개 안 남았다는 거예요. few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신의 사업체를 굳이 그렇게 이제 부스 하지 않으시더라도 뭔가 프로모트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라는 어감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답은 C번이고요. 뭐 나머지 것들은 사실은 의미상으로도 좀 맞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을 C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transact 하면은 뭔가 거래하다라는 표현이고요. conduct 하면 그냥 두조, 실행하다, 하다. 그 다음에 observe라고 하면은 뭔가 관찰하다, 뭐 준수하다. 뭐 이런 표현인데 간혹 가다가 선생님 그러면 사업을 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는 하는 방법보다는 컨벤션에 참가하는 이 사업체들의 의도 이런 걸 조금 더 생각해서 맥락상 프로모트로 갈 수가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C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자, 지금 보시면요. 이제 동사 어휘가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여긴 동사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사, 뭐 이렇게 명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느낌인데요. It contains라고 하면서 pricing, 아무튼 그것은 포함하고 있는데 가격 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서 제일 될 만한 거는 물론 또 가격하면 태그라고 해서 price tag, 저희 옷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 price tag. 뭐 맞는데요. 여기서는요. 이제 뭐 팜플렛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는 이 가격에 대한 예를 들어 A 상품은 뭐 10,000원, 뭐 B 상품은 20,000원 뭐 이렇게 올라가듯 그런 걸 보고 pricing details라고 해서 가격 세부 사항이라는 information이라고 바꿔도 돼요. pricing information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물론 information이라면 s를 붙이면 안 되겠죠. 불가산 명사거든요. 자, 그래서 pricing details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팜플렛을 말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식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제 문장 삽입이 나왔는데 거의 문장의 후반부로 내려온 거예요. 이 글 자체가 기본적으로 컨벤션 얘기를 하다가 참석하지 못하는 또 뭐 그런 분들에게 뭐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다른 또 뭔가 대체하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또 뒤를 보니까 물론 요거 보통 문장 삽입은 앞을 잘 읽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끊어진 느낌이 확 들어버려가지고 요 뒤를 읽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Please feel free to email me. 나에게 이메일 주세요. 마음껏 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만약에 어떤 질문이 있다면, 그러니까 진짜 글이 이제 마무리 되니까 여기도 마무리되는 어떤 그런 맥락 안에서
내용이 나온다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쭉 보시면 마지막에 hopefully we will see you there this time 이라고 해서 우리 거기서 좀 당신을 보기를 원해요. hopefully니까 보길 바랍니다. 이런 식의 말이 되는 거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서 좀 만납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면 뭐 글의 후반부로는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글의 후반부에서는요. 제가 조금 더 정리해 드리면 보통 희망사항 같은 거 있잖아요. 뭘 희망해, 뭘 기대해, 뭐 이런 말, look forward to, 뭐 이런 말들. 그 다음에 감정을 전달하는 거, 고마워, 다시 한번 미안해, 뭐 이런 말들이 글의 후반부에는 또 잘 나오니까 요 정도만 정리해 보세요. 요 정도면은 여러분께서 또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생기실 겁니다. 자, 저희가 6에서 또 마무리하면 안 되죠. 7도 잘 하셔야 되니까 또 7 문제도 제가 하나 준비해 봤으니까 계속 집중력 있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7은요. 제가 오늘 이중 지문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리포트랑 article이라고 하는 이 글 유형이 섞여 있는데요. 일단 뭐 글이 쭉 나오고 있는데 대강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말에 퍼포먼스를 얼마나 잘했냐. 근데 이분이 일반 직원은 아니고 surgeon 뭐예요? 외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사의 퍼포먼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름하야 뭐 볼윈, 조지 볼윈이라는 사람 하스피탈에서 뭐 외과 병동 외과 부과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어지는 뭔가 아티클이 나오고 있죠. 자, 1번 문제. 자, according to the report, 보통 1번 문제는 다중지문에서 첫 번째 지문으로 들어가죠. Why did Mr. Baldwin visit Lima? 리마에 왜 방문했나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질문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ABC 굳이 읽을 필요 없고요. 리마에 대해서 먼저 찾아 들어가는 느낌을 잡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또 리마 이렇게 하면 더 안 찾아지니까 글을 좀 빠르게 읽는 느낌으로 리마를 찾아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여기까지 읽었고요. 그래서 지금 밑에 있는 그 공간에는 당신의 뭔가 주목할 만한 accomplishments, 기여 활동들을 좀 적어주세요. 내가 지금 뭔가 논문, 여기 페이퍼는 종이 아니죠. 논문을 발표했는데 뭐 이런 어쩐 이런 곳에서 이제 발표를 했다. 분기별로 뭘 했나 봐요. 그 다음에 attended the Beckham Medical Convention in Vancouver. 밴쿠버에 뭐 여기 베컴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마치 그가 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컨벤션에 참석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긴 장소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hospital 뭐 대표로 갔다. 뭐 이런 말이고요. 날짜 이런 거는요. 이렇게 동그라미 같은 거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중지문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날짜 갖고 장난을 또 치거든요. 그래서 좀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발표를 했는데 research findings 뭐예요? 연구 결과죠. findings 하면. 그 다음에 Texas College Conference on Medicine이라 그렇죠. medicine이라고 해서 약대 같은 데서 했는데 여기 나오네요. 페루에 있는 리마라는 도시에서 했대요. 그럼 이게 답이네요. 왜 갔어요? 뭐 발표하러 갔대잖아요. 교수님이라 바쁜가 봐요. 자, 발표하러 갔어요. 자, 갑니다. To demonstrate new medical equipment 이런 거 안 돼요. 그 다음에 volunteer 이거 아닙니다. 자발 뭐 아닙니다. attend까지는 괜찮고요. professional development 직업 개발 이 의사 선생님 하시면 아직 안 되죠. 그 다음에 to deliver a speech about his study 그렇죠. 아까 여기 research 그 다음에 뭐 speech는 아닌데 findings 이런 데서 이제 이걸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deliver a speech 이 표현 좋죠. 자, 이게 정답이 되고요. What does the report? 리포트에서 아직 바라는 거죠. suggest happen at Riverton State Hospital in December. 요 두 가지 지금 정보가 있죠. 여기 Riverton이라는 이 병원 12월 무슨 일 있었냐고 리포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되게 좀 구체적인 질문이라서 굳이 뭐 이런 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찾아가 볼게요. 지금까지는 안 나온 것 같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읽은 데서부터 perform the clinical trial of methods to reduce pain and scarring
요런 표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rticle to be submitted for publication in March이라고 해서 아까 뭐 December 얘기했는데 이거는 또 3월 달이고 병원 이름도 없고요. 그럼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여기 December 나왔고요. 어쨌든 요런 느낌, 여기가 이제 그 병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created and conducted courses for medical residents. 우리 왜 레지던트, 뭐 인턴 이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위한 이제 어떤 코스를 만들어냈고 컨덕트 했는데 그 annual in-house education 세미나 동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여기 메디컬 레지던트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일을 하신 것 같아요. 12월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several training sessions were held라고 해서 그렇죠. 이거 뭐 훈련하려면 트레이닝 세션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게 있었다라고 하는 게 적절한 정답 같습니다. 정답은 A번. 금방 찾을 수가 있었겠네요. 자, 다음 문제. Where most likely did the article appear? 이 아티클은 어디서 보여질 것 같나요? 요거는 이제 아티클 문제에서 간혹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아티클 주면서 이 기사가 어떤 종류의 신문에서 나올까요? 혹은 기사라는 것도요. 회사에서 나오는 신문, 뭐 여러분들 학교 다니시면 학보 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잡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이런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뭐 유니버시티 매거진도 있고, 컴퍼니 뉴스레터 뭐 이런 게 있고, 프로덕트 브로셔 제품 설명서, 사이언스 저널 요게 이제 논문 저널 말하는 거겠죠. 자, 아티클 일단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보면요. Great honor given to George Baldwin. 볼드윈 아까 교수님 벌써 뭐 상을 하나 받았나 봐요. 자, 4월 28일 last week 우리의 our very own George Baldwin. 그러니까 조지 볼윈이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Riverton State Hospital 여기서 지금 우리가 소속돼 계시니까 이 병원에서 말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이 좀 어색하죠. 보유하고 있는, 데리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 될 텐데, 그래서 our very own George Baldwin was awarded the Smithers Field Prize for his outstanding work. 읽은 김에 끝까지 읽어볼까요? Mitigating pain resulting from major medical procedures라고 해서 뭔가 엄청난 의료 과정상에서 발생되는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엄청난 업적을 내서 상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데리고 있는 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까 뭐 위에도 있었지만 뭐 교육 관련해서 뭔가 이 병원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리버튼 스테이트 호스피털 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뭔가 회사라고 말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거는 뭔가 매거진에 가까운 얘기고요. 대학병원에서 나오는 유니버시티 매거진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답이 될 만한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회사 뉴스레터로 보기에는 그 회사라고 말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뭐 A번 요 정도를 일단 잡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what is implied about the Smithers and Field Prize? 아까 상 보셨죠? 뭐 여기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요거 이제 미리 ABC 좀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It was presented to Si-Jun Chen last year. 작년에는 이 사람한테 전달됐다. It is only given to surgeons based in Toronto. 토론토를 쉽게 말하면 토론토 출신인 우리 의사 선생님, 외과의한테만 전달된다. 그다음에 it is normally awarded to experienced doctors라고 해서 뭔가 경험이 많은 의사 쌤들한테만 전달된다. 그다음에 it guarantees funding for future research라고 해서 뭔가 미래 연구를 위해서 돈을 좀 준다. 뭐 상도 주고 돈도 준다. 뭐 이런 게 맞겠죠. 자, 일단 갑니다. 자, 계속 읽어보시면 아까 뭐 여기 좀 읽어봤잖아요. 저희가 뭐 그래서 경감시키고 Chief of Surgery at Riverton State Hospital 그
외과장이겠죠. 그 장인 시준 첸 씨가 언급했는데 that the prize typically goes to surgeons who have been in a field over 20 years. 요 부분이죠. 그래서 20년 넘는 20년 기간 동안 보통 근무한 이 분야에서 근무한 외과 의사들한테만 상을 준다라고 했으니까 경험 있는 분들한테 준다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그렇습니다. C번 It is normally awarded to experienced doctors라고 해서 요게 정답이 되고요. 한 번 더 추론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What is suggested about 아까 말했죠. Beckham Medical Convention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물론 ABC 좀 이따 읽겠지만요.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다중지문, 이중지문을 풀었는데 뭔가 A지문하고 B지문을 같이 봐서 푸는 문제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럴 리가 없거든요. 연계 문제가 반드시 하나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좀 연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 뭐 베컴 얘기가 그 리포트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요 베컴 메디컬 컨벤션이 그리고 이제 B지문 아까 아티클에도 만약에 요 지문이 나와 있으면 우리가 아마 연계해서 풀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미리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ABC 읽어볼게요. It will be open to the public for the first time.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문을 열 겁니다. 공개할 겁니다. 그 다음에 It takes place in a different venue every year. 매년 다른 베뉴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년이니까 한 해는 서울, 한 해는 저기 어디로 가볼까요? LA 이렇게 가는 거죠. 한 해는 Paris 이렇게 가는 거겠죠. 그 다음에 It has been running for over 20 years. 그래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운영이 돼 왔다. 그 다음에 It was organized by Riverton State Hospital이라고 해서 요 병원에 의해서 organize 되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어요. 자, 일단 요 포인트는 베컴 메디컬 컨벤션입니다. 이게 쭉쭉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베컴 메디컬 컨벤션이요.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The Smithers and Field Prize will be given to Mr. Baldwin on May 3rd at this year's Beckham Medical Convention in Toronto. 토론토에서 지금 컨벤션이 일어난다 했는데 아까 전에 보시면요. 그렇죠. 여기 있죠. 자, Beckham Medical Convention이 밴쿠버에서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연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장소가 바뀐다는 사실을 이 연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미리 준비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없는데 라고 안 하시고 미리 이렇게 준비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일단 정답은요. 그러니까요. 정답은 It takes place in a different venue every year. 매년 다른 장소에서 It takes place. 발생이 된다. 이렇게 될 겁니다. 정답은 B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이 강의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위축돼 있고 걱정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는 배신을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요. 자신감을 가지고 또 건강은 항상 잘 챙기셔야 되니까 마스크 잘 끼셔서 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제가 바라고 있겠습니다. 복습은 꼭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